한 주가 가장 노련한 도시 계획가들도 놀랄만한 인구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곳은 거의 전부가 사막입니다. 성장이 어려울 만큼 척박한 풍경이지만 단 1년 만에 28,000명의 새로운 주민들이 짐을 싸서 이곳으로 이사왔습니다. 미국 서부 지도를 보면 많은 이들이 죽음의 함정을 떠올리지만 수천 가구는 희망을 봅니다. 애리조나는 넓은 땅이, 캘리포니아는 더 많은 돈이, 유타는 더 많은 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막 왕국은 성장률 정상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도시 하나와 향락에 기대는 산업이 있습니다. 주사위를 굴리거나 쇼를 보러 가지 않았다면 거기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곳은 내륙에 위치한 주로 물 공급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한때 전적으로 관광업에 의존하던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통계에 따르면 네바다는 역사적으로 더 크고 앞서 나갔던 주들을 이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알아보기 위해 리노에서 동쪽으로 I-90을 따라 타호 리노 산업단지로 가보세요. 겉보기에는 다른 산업단지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여기는 다릅니다. 여기는 미국 공급망의 중추입니다. 이 한 곳에서 트럭이 시애틀, 피닉스 또는 로스앤젤레스로 24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구글과 스위치 같은 기술 대기업들이 테슬라의 거대한 기가팩토리와 함께 이곳에 들어섰습니다. 이 회랑은 단순히 넓게 펼쳐진 아스팔트가 아니라 혁신의 중심축입니다. 창고는 로봇 자동화, 인공지능 기반 재고관리, 드론 보조 배송을 위한 마이크로 허브로 변하고 있습니다. 운송 시간을 단축하고 혼잡한 항구를 피함으로써 기업들은 운송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생활비가 베이 에어리어나 시애틀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기술 허브들은 심각한 주거 압박 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리노의 스타트업들은 이제 매일 출퇴근의 악몽 없이 인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미니 실리콘 생태계입니다. 클라크 카운티는 완전히 재건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부 네바다는 단순히 주말 여행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허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해안 도시의 막대한 비용과 혼잡 없이 서부 해안 항구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 지난 1년 만에 수십억 달러가 핸더슨과 노스 라스베이거스로 흘러들어와 미국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바다는 낮은 세금과 빠른 행정 처리를 이용해 서부 어디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친환경 에너지, 빅테크, 이 모든 것들이 사막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라스베이거스 글로벌 이코노믹 얼라이언스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들은 이번 확장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2027년까지 이 사막은 미국 제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입니다.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땅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네바다는 이른바 새로운 은이라 불리는 자원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리튬, 그리고 테커패스, 바로 험볼트 카운티 근처에 미국에서 가장 큰 리튬 매장지가 있습니다. 이 한 계곡만으로도 연간 80만 대의 전기차에 필요한 리튬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네바다는 다음 세기의 교통을 위한 전기차 시대의 동력원입니다. 하지만 배터리 기반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막에서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수요 충족을 위해 네바다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서부에서 유일하게 전력망 전체를 적극적으로 재구축하는 주입니다. 주요 프로젝트는 그린링크 웨스트로 라스베이거스와 리노를 직접 연결하는 472마일 길이의 고전압 송전선입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 고속도로는 사막의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대량의 재생에너지를 네바다 북부의 기술 허브로 직접 전달하기 위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산업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전기의 최대 10%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과 같은 주요 산업 국가가 1년에 소비하는 전력과 맞먹는 양입니다. 넓은 대지와 안정적인 규제로 인해 네바다는 이러한 시설의 최적지가 되었습니다. 이 서버들을 하루 종일 가동하기 위해 네바다는 제미니 태양광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바로 외곽에 위치한 이 시설은 1.4기가와트시 배터리 역할을 합니다. 네바다주는 여전히 캘리포니아의 에너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지만 이 프로젝트를 통해 네바다는 산업 성장을 옆에 과부하되고 노후한 캘리포니아 전력망과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네바다는 자체 지열 발전소에서 거의 950메가와트, 즉 70만 가구에 충분한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캘리포니아에 의존하지 않고 성장하는 산업 및 기술 부문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 최대 돌파구는 험볼트 카운티의 프로젝트 레드에서 나왔습니다. 퍼보 에너지는 미국 최초의 상업용 증강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깊고 뜨거운 암석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했습니다. 이들은 구글 데이터 센터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대형 계약을 맺었으며 이는 수백만 달러 규모로 환경에 도움이 됩니다. 이 시스템은 거의 물을 사용하지 않는 폐쇄 루프 방식을 사용합니다. 네바다의 에너지 붐을 이끄는 동일한 지하열이 조용히 주의 물 부족 문제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의 내부 모습입니다. 5년 전 애치는 존재하지 않았던 산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구축되고 있는 전력망입니다. 네바다가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법적 인프라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델라웨어는 미국 기업계를 지배해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대기업을 창업했다면 델라웨어에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덱시트입니다.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탈출 행렬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은 오직 한 곳입니다. 벤처 캐피털, 대기업들과 피델리티 내셔널 파이낸셜, 로블록스, AMC 네트워크스 같은 상장 기업들이 델라웨어를 떠나 네바다로 법적 본사를 옮기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델라웨어 법원이 예측할 수 없게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CEO 보상 패키지를 뒤집고 이사회 독립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창업자와 투자자에게는 악몽이지만 네바다는 그 안에서 기회를 보고 다른 주들과 경쟁할 틈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권한을 다시 소유주들의 손에 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사들은 고의적인 사기나 위법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이것은 사법권 남용으로부터 자본을 방어하는 강력한 법적 방패였습니다. 네바다의 특별한 법률들은 이 주를 새로운 비즈니스의 거대한 실험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공지능 대출이나 보안이 매우 강한 디지털 거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네바다를 선택하는 이유는 프랜차이즈 세금이 없고 사생활 보호, 법규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장의 진짜 원동력은 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벤처 캐피탈 자금입니다. 네바다는 법인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스타트업들은 다른 주로 성장해 나가더라도 두 번의 무거운 주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네바다는 빠르게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완벽한 본거지가 됩니다. 캘리포니아는 부유층에 대한 세 세금을 논의하는 반면 네바다의 소득세 구간은 자석처럼 작용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주는 5억 달러의 민간 투자로 유치했습니다. 그 돈은 캘리포니아의 높은 세금과 규제 장벽이 아니었다면 캘리포니아에 남아있었을지도 모릅니다. 2030년까지 네바다는 1만 개의 새로운 기업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 주의 손실이 다른 주의 성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주요 기업들은 본사만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팀을 옮기고 있습니다. 로블록스가 법적 소재지를 네바다로 옮기자 지원 서비스에 물결이 일었습니다. 로펌, 회계법인, 그리고 채용 회사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바다는 시험장이 되어 해안 지역 시장에서는 존재하지도 못했거나 살아남지 못했을 AI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델라웨어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배력을 쌓았습니다. 네바다는 단 5년 만에 그 일부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속도 때문에 네바다가 성장 차트의 최상위에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리심층 분석을 좋아하신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네바다가 또 다른 도시를 추가할 때 가장 먼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주의 발목을 완전히 잡아버릴 수 있는 큰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이것이 모든 비평가들이 내세우는 핵심 논거입니다. 네바다는 물이 고갈될 것이라는 것이죠. 현재 미드 호수는 약 34%의 용량만 채워져 있고 이미 1단계 물 부족 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네바다가 시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번창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네바다주가 물을 금융자산처럼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 전략은 네바다 성장 이야기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미국 전역의 사람들이 점점 주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바다는 폐쇄형 순환식 물 재활용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실내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갤런의 물, 즉 세면대, 샤워기, 식기세척기에서 사용된 물은 회수되어 음용수 기준으로 정화된 후 미드호수로 다시 반환됩니다. 이렇게 하면 반환분만큼의 크레딧을 받아 갤런마다 다른 갤런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이는 네바다주에 큰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남부 네바다는 인구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전보다 1인당 물 사용량이 48% 나줄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물을 교환하고 있는 셈이죠. 사막은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를 숨겨진 이점으로 바꿨습니다. 이 효율성은 다른 주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도 콜로라도 강의 수위가 엔지니어들의 예측보다 더 빠르게 떨어진다면 이 시스템조차 한계점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열 에너지가 지하에 남아있는 네바다의 독특한 지질은 단순히 성장을 이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막의 가장 어려운 자원 문제에 대한 본래부터 있는 해결책입니다.
이러한 급속한 확장은 인접한 주들로 하여금 그들만의 문제에 직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의 무분별한 확장은 수천 마일에 달하는 새로운 파이프, 전선, 도로를 의미하며 그에 따른 유지 비용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닉스 대도시 지역에서 새로운 고속도로 1마일을 건설하는 데는 대략 2천만 달러가 소요됩니다. 이는 네바다가 성장 속도가 더 빠른 지역에서 고속도로 확장 1마일당 일반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의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물을 이동시키는 데 드는 물류 비용도 막대한 부담이 됩니다. 센트럴 애리조나 프로젝트를 통해 콜로라도 강에서 336마일을 물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1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네바다의 더 짧은 송수관은 그 에너지의 일부만 필요합니다. 애리조나주 피넬 카운티에서는 지하수 고갈로 인해 땅이 매년 몇 인치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는 네바다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데 네바다에서는 대수층의 수위 하락이 훨씬 덜 극적이기 때문입니다. 동쪽의 유타주는 또 다른 지리적 병목 현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인구 355만 명의 80%가 거주하는 와사치 프론트의 좁은 회랑입니다. 솔트레이크 카운티의 주택 비용은 평균 50만 달러로 네바다의 중간 주택 비용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네바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카운티들입니다. 더 북쪽으로 가면 콜로라도 프론트 레인지의 혼잡으로 인해 주민의 70%가 갇혀 있으며 협곡 고속도로 확장에 드는 인프라 비용이 100억 달러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이는 네바다가 리노와 라스베이거스 지역에서 비슷한 고속도로 개선에 쓴 비용의 대략 3배에 해당합니다. 아이다호조차도 산불 위험이 높은 숲과 스네이크 강에서 제한된 물 공급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아이다호의 유틸리티 회사들은 매년 약 8억 달러를 더 넓은 전력망 인프라와 복원력 강화에 투입해왔습니다. 네바다의 산불 완화 및 전력망 업그레이드 비용은 그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네바다가 성장 속도를 앞지르고 있는 모든 주들은 자신들을 제한하는 경직된 시스템을 도입했고 그 시스템을 충분히 빠르게 바꿀 수 없었습니다. 네바다는 기존에 얽매인 것이 없었고 빠르게 움직일 자유만 있었습니다. 네바다의 법률 체계는 바이오테크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네바다주는 실험실 중심 기업의 비밀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형 자산에 세금이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특허와 비밀 제조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이 높은 법인 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네바다에서는 수익이 보호됩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기업들이 해안가 규제 당국의 감시를 피해 대규모 부지를 매입해 첨단 기술 연구소를 짓기 위해 몰려들고 있습니다. 약자가 이기고 있는 이유는 경쟁자들이 자신들의 성공에 발목이 잡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2023년에 캘리포니아 주 의원들이 예산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부유세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주민들이 주를 떠난 후에도 그들의 순자산을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네바다는 헌법적으로 보호막을 제공합니다. 네바다주의 창립 문서는 사실상 개인 소득세를 금지하고 있어 대기업들에게는 자유지대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충격은 억만장자가 자신의 법적 거주지를 인클라인 빌리지로 옮길 때 찾아옵니다. 하룻밤 사이에 캘리포니아주의 한 카운티 전체의 세수 기반이 사라집니다. 네바다는 그 부를 끌어들이기 위해 비싼 사회 프로그램을 단 하나도 만들지 않고도 그 재산을 흡수합니다. 그저 방해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의 세법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경쟁 우위입니다. 하지만 부유세는 위기에 처한 주의 한 가지 증상에 불과합니다. 6자리 연봉을 받는 중산층 가정조차도 급여의 거의 절반을 집세로 써야만 합니다. 샌디에고와 베이에어리어의 일반 가정집 가격이 이제 100만 달러를 훌쩍 넘는데 이렇게 말해도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10년 전만 해도 네바다의 중간 가격 주택은 20만 달러였지만 오늘날 캘리포니아 가정은 비조금 방갈로를 110만 달러에 팔고 네바다에서는 그 2배 크기의 집을 50만 달러에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60만 달러의 주택 매각 차익이 곧바로 은행 계좌에 들어가는 셈이며 캘리포니아에서 빠져나가는 부의 급증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이사하는 것도 당연하죠. 라스베이거스 지역으로 이주하는 신규 거주자의 47%가 캘리포니아 출신입니다. 그들은 부와 기술 그리고 야망을 함께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바다는 그들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금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다른 방식으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산불이 매년 반복되는 재앙이 되고 있으며 대피를 강요하고 주택을 파괴하며 보험료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산층 가정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순환정전이 주요 기술 허브와 도시 중심지를 강타하여 비즈니스 생산성을 저해하고 확장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를 넘어 캘리포니아는 복잡한 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환경, 노동, 그리고 구역 법규는
종종 건설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수년간의 지연을 초래하여 혁신이 시작되기도 전에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역설적인 상황이 직면해 있습니다. 남아서 막대한 간접비와 불확실성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떠나서 시장 지위를 잃을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많은 기업들이 후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부와 인재는 북쪽과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뛰어난 엔지니어들은 저렴한 주택, 낮은 세금, 빠른 사업 허가를 원하지만 캘리포니아는 더 이상 이를 확실히 제공하지 못합니다. 할리우드의 제작진들은 더 저렴하고 더 빠르며 더 예측 가능한 주로 떠나고 있습니다. 기업가들은 세금과 법원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도망치고 있습니다. 두뇌 유출만으로도 외부에서는 거의 실시간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조용한 경제적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28,000명을 받아들이면서 몇 가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네바다는 부를 유입시키지만 예산으로 겨우 감당할 수 있는 서비스 수요도 함께 늘고 있어 상황이 빠르게 통제 불능이 되고 있습니다. 학군들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벅찹니다. 크라크 카운티는 미국에서 5번째로 큰 학군이며 엄청난 교사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와 리노에서는 시간당 $20를 버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집값 상승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넘어온 인구 유입으로 인해 집값이 너무 올라서 카지노에서 일하는 사람들조차 직장에서 50마일 이내에 살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네바다 성장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이곳에 살 여유가 없다면 결국 기술과 물류 허브도 고사하게 될 것입니다. 주 정부는 저렴한 주택을 위해 연방 토지를 개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죠. 주택 위기는 눈에 보입니다. 의료 위기는요?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현재 네바다는 대부분의 주를 마비시킬 수 있는 인력 위기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현재 네바다는 의료 인력 면에서 전국 평균에 한참 뒤처져 있으며 급증하는 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30년까지 수천 명의 의료 종사자를 추가로 고용해야 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라스베이거스는 카드게임뿐 아니라 임상 연구에도 도박을 걸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메디컬 디스트릭트에는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의학 교육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목표는 이 지역을 바이오과학 인큐베이터로 만드는 것입니다. 실험실 연구가 수년이 아니라 몇 달 만에 실제 치료로 이어지는 곳이 되는 것이죠. 현재 네바다는 연간 약 200억 달러를 의료 분야에서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 분야는 자연스러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3억 달러의 수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블랙제크 테이블에 몇 명이 앉아있는지에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이고 보수가 높은 진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의료 분야와 함께 네바다는 새로운 경제에 맞춘 교육과 직업 훈련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바다 대학교는 재생에너지 기업들과 협력하여 주에 성장하는 청정에너지 분야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엔지니어, 실험실 기술자, 그리고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바다의 성장 기적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네바다의 재활용 시스템과 수자원 비축은 어느 정도 여유를 주지만 이는 다른 주들이 누리지 못하는 완충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미국 개강국은 주들이 곧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콜로라도강 물 사용량의 대폭 감축을 제안했습니다. 네바다는 자발적으로 감축을 받아들임으로써 책임 있는 어른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같은 이웃주들에게 더 큰 감량을 강요하도록 도발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강 수위가 더 떨어지면 폐쇄형 순환 시스템도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량이 늘어나 정전 위험이 커집니다. 수위가 너무 낮아지면 후보댐의 터빈이 멈추게 되고 그로 인해 네바다의 성장도 멈춰섭니다. 지금 네바다는 사실상 정책 변화 한 번이나 겨울 가뭄 한 번이면 기적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간도 물도 낭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유한 주 중 하나인 카라메리카라고도 불리는 곳 옆에 위치한 네바다는 느리게 움직일 여유가 없습니다. 이 주의 호황은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계속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그리고 강에 계속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만약 캘리포니아가 주택과 세금 문제를 해결한다면 네바다로 향하는 인구 유입은 하룻밤 사이에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기술적 대응이 더위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사막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하비에서는 실수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바다의 성장은 더욱 놀라울 뿐만 아니라 그만큼 더 취약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맵팩에서 뵙겠습니다.